이동환 시장님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 고양시 도시계획 특성으로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고양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사람의 도시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처음에 만들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의 샘플로서 도시에 대한 부분들 특성을 조금 확인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잠재력이 참 큰 도시다. 그 잠재력의 의미는 뭐냐면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항하고 그 다음에 그 항만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테면 주거 정주 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아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저기 이만한 그 공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꽃박람회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좋은 공간이고요. 행주산성 아시겠지만 그 3대첩의 하나의 행주산성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북한산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산이 사실은 서울산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도 포함돼 있고 의정도 포함돼 있고 고양시도 포함돼 있고. 근데 그 차지하는 면적을 보면 고양시가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창릉천, 공릉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는 서삼릉, 서오릉 이런 어떤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고요. 인적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참 좋은데요, 우리나라. 그래서 서울에 가깝게 있다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은 그 인적 자원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큰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족 도시를 얘기하시는데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1호 공약인데 경제 자유구역 지정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뭐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경제 자유구역 이름 그대로 경제 자유구역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양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전 도시가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서울하고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큰 규제가 있고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중 규제로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고양시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뭐 3배로 이렇게 과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죄송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3배 정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세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지원과 그리고 인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처럼 협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렴한 토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리고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도는 평택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에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고양시가 제일 좋은 지역으로 후보지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예. 고양 특례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서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예. 그 발표는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뭐 이런 부지가 있으니 지정해달라 뭐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많은 기업들이 그럴 만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예. 지정이 안 됐는데 예.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본인들의 기업을 더 확대 아니면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뭐 좀 찾고 있는 어떤 여건에 놓여진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고양시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역에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의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그런 기업이 있는지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 혹시 그런 기업들 중에서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그런 작업을. 예.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는 예. 지금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시장이 직접 가서 그 기업들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그 의향도 물어보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으니 한번 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또 의향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외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지금 조금 뭐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이런 얘기 나온 지금 김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갔던 것 중에 하나는 COP27이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다 아시는 거 탄소 중립의 어떤 방향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회의인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직접 우리 고양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한 것도 소개도 하고 이걸 이제 전 세계 도시에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에 숲 이렇게 그렇죠. 조성을 해서 숲을 조성하면 이제 기후변화 협약의 탄소를 줄이는 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다녀오기도 했고, 제가 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뭐 이렇게 UAE 이렇게 다녀온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모습에 벤치마킹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의향도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협약하자 하는 취지로 이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 자 고양시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제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의향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간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의향이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CJ 라이브 시티라고 우리 고양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레나 큰 공연장을 만듭니다. 라이브 공연장이죠. 그 공연장을 만드는데 그 공연장을 운영, 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의 전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AEG입니다. 그런 AEG 기업이 그 CJ 라이브 시티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저 사무실을 두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까? 그거는 거의 뭐 진행이 됐습니다.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기 내에 이제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뭐 현재 임기 내. 지금 거의 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밖에 이제 다른 산업 유치할 계획 없으신가요? 산업 분야 중에는요.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는 우리 고양시에서 또 여건도 좋고 다 아시지만은 우리 고양시는 대형 병원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이 이래 서로 네트워크와 그런 협력 체제를 갖추기는 차원의 환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첨단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걸로 외국의 정밀의료센터 개념으로 우리 고양시에 좀 의향을 비추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정밀의료 분야는 뭐 우리 의료 산업 분야 중에 관광의료 이런 분야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특히 우리 그 고양시 또 장점이 뭐냐면 마이스 산업이 또 장점입니다. 이게 그 킨텍스가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K컬처 분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리 고양시가 좀 앞서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들도 꽤 있고 방송 많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뭐 EBS는 본사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JTBS 스튜디오도 들어와 있고, MBC도, SBS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송, 영상, 미디어 콘텐츠 분야, 그 산업 분야가 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아마 큰 하나의 축을 구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첨단 분야로 하면 AI, 로봇, 이렇게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은 저쪽에 드론, 이렇게 UAM 이런 분야도 UAM이라면 도심 항공교통.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도 다 같이 그런 회사들이 기업들이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거는 시장님이 소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업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UAM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정 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킨텍스에서 바로 김포공항까지 그 두 지역을 왕래하는 UAM 우리 플랫폼이 우리 고양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드론 센터가 항공대학교 바로 옆에 그렇죠. 항공대학교 옆에 있으니까 만들어지는데, 그 항공대학교는 UAM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에서 70개의 기업들이 같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바이오, 메디칼, 그다음에 방송, 드론, AI,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의 총 집대성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못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규제 때문에 그러는다는데 그 규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규제는 가장 뭐 심각한 것이 그 과밀 억제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정하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지역은 거의 다 과밀 억제권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인구가 지금 표현이 과밀 억제권력의 의미가 인구가 집중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공장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대학교 입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시키다 보니까 기업들도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기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고양시가 바로 서울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원래 서울은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은 고양시는 원래 저 농촌 지역이 도시를 만들어지면서 집이 많이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베드타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규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아까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구역에는 정말 개발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습니다. 근데 성남시 분당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아니, 적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기업체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판교라는 지역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능했던 겁니다. 그 판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공업 그 용지 자체를 그게 자체적으로는 공업 용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판교를 개발하면서 공업 용지를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공업 용지, 이를테면 부천에 있는 공업 용지를 그쪽으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집중을 시키면서 공장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어요. 계획을 잘 세웠네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북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극복할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북한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부에 비해서 우리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지역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도 하는데, 거기다가 규제가 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부분이 아까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면제 내지 완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의 경제적인 부분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납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지난번에 아무래도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도 나오고, 그게 결국 나눠지는 개념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방법의 전제가 먼저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부터 나와 있는 적용돼 있는 지역에서 배제시켜 달라, 그 얘기를 제안을 했었죠.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 부분은 또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시, 군 단위에서 계속 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인식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